네, 안녕하세요. 안정형의 취업 스피치, 저는 안정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죠. 또 실제 어렵고요. 상황 면접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조직 상황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인데요. 이 상황 면접에 대한 정답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오늘 정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구조로 좀 생각을 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덜 당황해 하시고 압박을 받으시더라도 좀 빠져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이 강의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조직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사나 동료와 함께하는 회사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인데 딜레마적인 상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정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이 없는 상황이 많고 그럴 때 어떻게 할래? 라고 해서 어떤 지원자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것들이죠. 솔직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부분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상사랑 아니면 동료랑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을 텐데 그럴 때 직설적인 화법, 직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공감한다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예를 통해서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대리, 과장, 부장님이 각각 다른 업무를 지시했을 때 우리 지원자분은 어떤 일부터 처리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나오죠. 이런 질문이 딱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기준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순서에 따라 일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직급이냐 아니면 두 번째, 업무의 중요도냐에 따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도를 먼저 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면접관이 저는 순서의 기준을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저는 제게 부여된 업무를 언제까지 처리하면 되는 건인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리 기준을 무조건 직급 순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중요도의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다만 예를 들어서 대리가 시킨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과장이나 부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과장이나 부장님이 야, 이 일도 같이 해 라고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청하도록 하겠다. 아니면 도움 청할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땐 기꺼이 남아서 제가 처리를 하고 가겠다 등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결국에 이렇게 압박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상식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양해 구하겠다. 또 혼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 청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몰고 들어간다 라고 하면 기꺼이 남아서 처리하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이것도 많이 나오죠. 상사가 자신의 일을 떠넘긴다면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슷한 질문이 뭐가 있어요? 상사가 본인의 어떠한 그 상사가 부당한 일을 계속적으로 지원자한테 떠넘긴다면, 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슷한 질문이 되겠죠. 역시 저는 기준을 잡을게요. 첫 번째, 저는 부당한 일이 됐건 아니면 상사의 일이 됐건 하도록 하겠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언제까지 할 건데, 그쵸?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단서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면접관님, 저는 당연히 그 업무를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사가 나한테 본인의 일을 넘겼다? 첫 번째, 상사분이 바쁘실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기꺼이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 일이 어디 있고 상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팀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사분께서 하실 일이라면 난이도도 있고 중요한 일일 텐데 그 일을 제가 맡을 정도의 어떤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서 저는 적극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런데 그 일이 업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야. 그러려면 할래? 예, 저는 역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 다음이 중요하되겠죠. 예, 제가 회사 일에 지장받지 않을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사의 부당한 일이 됐건 개인적으로 아니면 상사가 업무적으로 하는 일이 됐건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처리하다가 제가 일을 못해서 회사 일에 지장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상사랑 같이 오픈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즉, 좀 약간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좀 터놓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도록 하겠다. 근데 한 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두세 번 정도 하겠다.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럴 때는 이제 더 높은 본부장이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상사가 본인보다 나이가 좀 어리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 쉽죠, 이건.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셨는데 내 나이가 조금 많어. 그러니까 거의 한 서른이 거의 다 됐고, 진짜 남들이 생각했을 땐 거의 항상 스터디를 가도 어딜 가도 내가 항상 탑이야, 나이로. 이런 분들은 이런 질문을 좀 받으실 수 있겠죠. 역시 당연한 답이죠. 예, 전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이유를 밝히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실제 내가 그랬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당연히 상사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이고요. 맡은 바 일을 책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팀워크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고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에서 얼마만큼 이 일을 숙련되게 잘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상사일지라도 당연히 저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잘하기 때문에 당연히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됐건 인턴 경험이 됐건 실제 여러분들 그랬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탄탄해지겠죠. 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당연히 따를 것은 누구나 다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탄탄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입사 후에 상사가 잔심부름만 시킨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거죠. 역시 저는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하시겠다고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이 이유를 밝혀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할게요. 두 번째, 근데 언제까지 할 건데?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요청 들어가겠다. 이제 저도 일 좀 하게 요청 좀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예, 저는 당연히 그 업무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을 배워간다는 측면에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사소한 일이라도 다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가장 봤던 인상 깊었던 프로가 있었는데 한 대형 음식점에 손님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구두 분실 사건, 신발 분실 사건이 많이 있어서 구두 정리 아저씨 역할이 되게 좀 막중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신발 정리를 잘해서 단 한 건의 신발 분실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점포는 장사가 되게 잘 됐고 이제 분점을 내야 됐는데 그 분점의 점장으로서 이 사장님이 구두 정리 아저씨를 임명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사소한 일도 목숨을 바쳐서 정말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일을 맡겨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한테 그 점포를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더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사소한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덧붙여주면서 여러분들의 사례를 조금 더 튼튼하게, 여러분들의 근거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다만 입사 후에도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계속 잔심부름 한다는 건 그렇다면 그때는 한 번쯤 제가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드려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저도 여기는 일단 저는 전제를 다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밝혔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 이유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이 아니다. 여러분들 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잡으시고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압박들이 올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내가 대처해 나갈지를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4개를 좀 보고요. 만약에 좀 시간이 또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상황도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면접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